네, 요즘 이분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정책 화두가 참 많은데요. 기본소득에다가 기본주택, 이번에는 기본대출권 도입을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재명 경기지사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이재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기본대출 여쭤보기 전에요. 네, 어제 그 민주당 그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가 소집이 됐다고 했고, 그래서 네, 언론이 통신비 2만 원 이걸 좀 수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전망을 내놨습니다만 변함없다고 하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다른 얘기 하시죠. 왜 답변을 안 해주십니까? 원래 하던 얘기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답변을 피하시는 겁니까? 네, 네. 뭐 제가 이미 당에서 결정한 거를 네. 자꾸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뭐 혼선만 자꾸 초래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럼 기본 대출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네, 네. 기본 대출권을 도입하자는데 일단 개념이 좀 그 설명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자라는 말씀이세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발권 이익을 특정 소수만 누리니까 화폐 발행에 따른 이익을 돈 많고 우량 대기업들만 저리로 얼마든지 빌려 쓰는 이익을 누리는데 네. 이제 서민들은 24%씩 이자 주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 빌려 쓰지 않느냐. 이게 개인 게 아니라 결국 국가의 화폐를 빌리는 것인데요. 네. 지금 정부 중앙은행에서 0.5%로 은행에 빌려주고 은행은 이걸 가지고 이제 대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전부 대다수의 국민들은 소외되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의 대출 받을 권리를 부여해주자. 예. 아주 이제 일정에게 장기 저리로 원한다면 보통은 평생에 한 번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만 만들어주자 그런 거죠. 그러면 좀 더 풀어주세요. 장기는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절이라 하면 몇 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량 대기업이나 뭐 고액 그 자산가, 네. 고소득자들처럼 지금 같으면 은행의 대출 금리 뭐 1, 2% 정도로 빌려줘야 한다고 보고요. 네. 기간이야 저는 뭐 그게 뭐 3년 쓰다가 갚든지 또 뭐 10년을 쓰든지 20년을 쓰든지 이자만 잘 낸다면야 네. 그렇게 원하는 만큼 쓸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인데요. 네. 이러니까 뭐 다 가서 떼먹을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던데 네. 우리 국민들 그렇게 불량하지 않습니다. 저 잠깐만요, 지사님. 그럼 좀 하나하나 좀 점검을 네, 했으면 그러시죠. 좋겠네요. 첫째, 그러니까 1, 2%의 저리로 네, 그 원하는 만큼 기간을 설정해서 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말씀이잖아요. 정리를 하면. 액수를 제한해야죠. 그것도 뭐 수억씩 빌려주자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그 상한액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 여기서 그럼 그러니까 개인 신용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그럼 신용도와는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또 이런 개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이라는 말을 붙인 것이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 사람들 중에 네. 소위 이제 연체하는 사람들 비율이 0.1 몇 퍼센트 정도 됩니다. 1,000명에 한두 명? 네. 네, 그런 정도인데 이 사람들도 그냥 안 주면 그만이 아니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평생 쫓아다니면서 받지 않습니까? 네. 떼먹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즉 떼먹는다, 지금 못 갚는다는 것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못 갚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1,000명에 한두 명 정도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빌려주지 않으면서 이자를 고리로 받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혹시 김정배 선생님 옛날에 그 군포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뭐 학교 다닐 때. 백벌증폰이 뭔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옆집에서 못 내면 네. 이웃집 보고 다 내라.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저신용자들에 대해서 고리 이자 받는 게 딱 그 모양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끼리만 한 묶음을 만들어가지고 신용등급 부여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갚을 수 있으니까 네가 그 사람들 못까지 내라. 네. 이 사람은 착실히 다 갚는데 말이에요. 예를 들면 95% 이상은 다 제대로 갚거든요. 지사님 제가 여기서 질문드릴 게 한두 가지가 네, 아닌데요. 하신 거는 좀 하나하나. 자, 그러면 네. 물론 뭐 그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예대 마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산다. 약간 좀 단순하면 네, 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기 저리에 어떤 대출이 도입이 되는데 은행은 뭐 먹고 삽니까? 그 중에서 못 갚는 사람 비율이 네. 지금 그 24% 이자를 쓰는 사람들 200만 명이 평균 800만 원 정도를 빌려 쓰고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 중에서 못 갚는 사람 비율이
5% 미만입니다. 많아야 6, 7%. 지금 뭐 8% 돼 간다고 난리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즉 20명 중에 1명 정도인데 20명이 아니죠. 200명 중에 1명 정도인가요? 비율이 100명 중에 5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는 신용 리스크를 네. 정부가 일정 정도를 담보를 해주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이 사람들의 신용 리스크를 덮어 씌워서 네. 24%라고 받으면 그 사람들이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0% 성장 시대에. 결국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 신용 불량되고 결국 직장 못 구하고 복지 지출 대상자 돼서 기초생계급여 받는 사람이 되면 예.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100명 중에 한 뭐 2-3명, 4-5명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신용 리스크만 책임져 주면 나머지 95-6명도 은행 금리 정도 이자 받아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예. 개인이 가지는 신용 리스크를 국가가 부담해 줘야지 이웃 사람들한테 그것도 가난한 이웃들한테 다 이렇게 전가하면 되겠느냐. 네.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 혹시 그 도덕적 해이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김종배 선생님한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1,000만 원을 연 2%에 10년이든 20년이든 쓸 수 있다고 하면 필요 없는데 돈을 빌려다 놓겠습니까? 아니면 갚을 능력이 있는데 안 갚고 버티다가 강제 압류당하겠습니까?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의를 믿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능력되면 다 갚습니다. 아닌 사람이 아주 극소수 있지요. 그 알겠습니다. 범죄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금융위원회가 그 제기했던 내용을 기초로 질문을 좀 다시 드릴게요. 지금 금융위원회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낮은 금리의 정책 금융 상품은 과다 차입을 야기하고 그다음에 성실 상환을 통해서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하려는 유인을 제한한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결국 도덕적 해이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점잖게. 예. 국민들은 부도덕할 거다. 싼 이자 있으면 다 빌려다 쓸 거다. 네. 이런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국민이 보통의 국민들이 이자 싸구나 마구 빌려다가 써버려야지 이러겠어요. 네. 세상에 빚을 누가 좋다고 그걸 안고 있겠습니까? 다 갚으려고 노력하고 그거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 되는데요. 네. 월급 압류당하는데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떼 먹는다 소위 연체를 하거나 안 갚는 것은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뭐 수억 원씩 빌려주자는 게 아니고 네. 액수를 제가 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은 24%씩 허용하는 대부업체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쯤 됩니다. 네. 그 사람들이 한 16조 원 정도 쓰고 있는데 예. 평균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 전후로 정해주고 최고 대출 금액을 그 정도로 설정한다. 네, 그리고 하는 이 금액 부분을 책임을 지게 하면 예. 전 국민을 하더라도 그 액수가 얼마 안 되는 데다가 평생 한번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못 갚으면 그 다음부터 더 안 빌려주는 거니까. 지사님 얼마 전에 네. 그 법정 최고 금리를 10%까지 낮추자라고 제안하신 바가 있죠. 네네. 이 범위에서 그냥 운영하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게 운영이 안 빌려준다고 주장하는 그런 겁니다. 예, 말씀을 드리면 네. 10% 이하가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러니까 그러면 안 빌려주고 불법 사채 시장 생기지 않느냐? 네. 그러면 불법 사채 시장에서 법 어겨서 돈 빌려준 거는 이자든 원금이든 못 받게 하면 간단하게 얘기를 되고요. 독일과 일본이 판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안 빌려줄 거 아니냐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누군가한테는 이 불법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네. 그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 일정 정도 금액은 누구나 평생 마이너스 통장처럼 빌려 쓸 수 있게 해주자. 아하, 그러면 그 네. 최고금리 10%를 제한을 하셨을 때 네. 은상수 금융위원장이 뭐라고 지금까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오히려 불법 사금융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인 바 있는데 네. 이런 어떤 반론에 대한 재반론으로 지금 장기저리 대출을 꺼내신 겁니까?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작동해야 유효하죠. 네. 10% 이자를 낮추면 불법 사채 시장 가서 25%를 빌려 쓰지 않겠느냐. 아니 이자 10% 이상 빌려주면 이자를 아예 못 받는다 또는 독일이나 일본 판례처럼 원금까지 못 받는다 이러면 네. 얼마 전에 유흥업소 선불금이
불법의 원인급여라서 못 돌려받는다고 판결하니까 싹 없어졌잖아요. 네. 이건 간단하게 막을 수 있고요. 그 경우에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 알겠습니다. 요 대부업체 금리 정도로 참 그 금액 정도를 정부가 책임져 주면 정부에서 생기는 손실은요. 복지 지출보다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1인당 평생 1,000만 원을 누군가가 500명 중에 한 명이 갚지 않았다라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그 금액이 연간 몇십억에 불과합니다. 지금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혁수님은 제가 보증기관에 있는데요. 돈 안 갚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라는 등가 문자 주셨고요. 그다음에 안홍일님 현직 은행원이라고 본인을 소개를 하면서 이 정부 대출인 햇살론 대출을 완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어떻게 바로 그 받아들이십니까?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 정부의 햇살론이라고 하는 게 8 내지 9% 이자로 그것도 원하는 사람이 다 빌릴 수도 없고요. 어떤 거는 17.9% 받는데 이 서민들한테 정부가 예산 들여서 빌려주는데 8, 9%, 18% 이렇게 받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1, 2%로 낮추고 원하는 사람은 일정 금액까지는 다 쓰게 해주되 이들 중에서 지금 연체율이 보통 0.5% 뭐 엄청 높다고 난리인데 이 정도 한 1%까지 각오하면 사실 정부의 부담이라고 하는 게 극히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한 푼도 못 주겠다. 복지 지출은 무상으로 100% 그냥 주는 게지만 대출은 어떤 경우에도 100%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이 신념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복지 지출 100% 환수 안 하는 거, 대출 100% 환수하는 거, 그 중간쯤에 1% 정도 손실을 감수하는 대출, 이런 복지 대출을 만들면 알겠습니다. 복지 대상자가 확 줄어든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 요즘 문자 좀 올려주세요. 강병희님이 지금 문자 주신 게 있는데요. 과거에 신용카드를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발급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용카드 대란이 왔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이 점을 제기를 하면서 예전 신용카드 사태를 보면 선회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라는 어떤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도 그때 당시에 카드를 한 사람한테 막 5개씩 10개씩 발급을 해주니까 그걸 돌려 쓰느라고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닙니까? 카드를 한 개 이상 발급하지 말고 예를 들면 금액도 일정 정도 한도에 있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났죠. 근데 악의를 가진 사람이 악의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도 예를 들면 대출을 제가 정할 수는 없지만 1,000만 원씩 평생 한 번 빌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니까요. 근데 안 갚으면 못 빌리잖아요, 더 이상. 이거를 연체를 하고 영영 못 갚는 사람들이 전체 이용자 중에 1%라고 하면 태어나는 사람이 연간 지금 30만 명인데 30만 명 중에서 1%가 1,000만 원을 못 갚아서 국가가 대신 부담해 줬다. 그럼 매년 얼마입니까? 그 몇십억에 불과해요. 그럴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민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이 국가에서 저금리 빌려줬더니 다 떼먹고 안 갚더라.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1%의 국민이 그 1,000만 원은 저리의 이자를 못 갚아서 가산 압류당하고 직장 못 다니고 월급 압류당하고 통장 전부 압류당하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나라 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오지 않아요. 그냥 기껏해야 1,000명에 한두 명 이 정도가 못하겠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건데 아무튼 일단 개념을 좀 정리를 하면 원하는 국민이라면 한 최고 한도 800 내지 1,000만 원 정도의 금리 1, 2% 대출 그다음에 기간을 원하는 정도로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지사님 말씀 정리라면 우리가 정해 줘야 된다. 금액이나 이런 건 사회적 합의로 정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참고한다면 예를 들면 불법 고액 대부업체 대출이 그 정도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